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양도소득세 이제 파트까지 또 왔어요. 또 양도소득세까지 다 왔으니까 전체적인 문제풀이가 거의 대부분 이제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앞부분부터 이렇게 또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가 마지막이니까 양도소득세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조세 총론부터 이렇게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마무리 정리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한번 가보죠. 1번은 문제가 쉽지가 않는 것 같네요. 등기되고 비사업용 토지고 2년밖에 보유 안 됐는데 여기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식 계산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양도소득 과세표준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까지 빼면은 과세표준이라 아마 1번을 답으로 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보유기간이 2년밖에 안 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못 받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공제는 받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기본공제는 등기만 돼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아마 1번에 체크하신 분이 지금 많았을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 2번은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취득 당시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를 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은 그랬으니까 실질거래가액으로 가니까 자본적 지출도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있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빙에서 확인만 되면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 방법으로 가는데 추계 방법의 1번은 매매 사례가액, 2번은 환산이 3번인데 환산은 3번, 감정가액이 2번, 기준시가가 4번 이렇게 가요. 그럼 순서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은 필요경비 계상공제라고 해서 위에가 등기된 토지라고 했으니까 3%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인정이 돼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따라서 기준시가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 3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 문제는 개정된 지문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하세요. 사업자가 면세 전용이나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서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했네요. 그럼 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면 잔존 재화 양도 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 말은 내가 낼 돈이 아닌데 내가 납부를 했으니까 그만큼은 경비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1번, 감정가액 2번, 기준시가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인정을 해서 인정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추계 방식으로 가는데 매매 사례 1번, 감정 2번, 기준시가 3번 순차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매 사례가액 1번, 감정가액 2번, 환산 취득가액 3번, 기준시가 4번으로 이렇게 순서를 적용하시면 돼요. 이제 지적 제조사에 관한 지적 제조사를 하면서 경계 확정으로 이제 종이 지적에서 전산 지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됐네요. 그럼 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됐다고 해서 징수한 조정금이 있으며 이 조정금을 취득 가격에 포함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 가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다른 소득금이에요. 다른 소득금액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을 했네요.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했으며 이를 그 금액을 산입했을 때 그 금액을 취득가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취득 가격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에서 이미 비용 처리했으며 그만큼은 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제 문제 5번을 문제. 지금 이 문제가 4번 문제네요. 4번. 이제 양도 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취득가의 설명용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을 때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취득 원가에 이자를 더해가지고 가격을 정했으니까 당연히 그 이자도 취득가격에 포함하시는 거고,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소송비용, 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연히 취득가격에 들어가는 게 맞죠. 맞아요. 그런데 다른 소득에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됐으며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부정한 행위가 있는 상태에서 시가초과액은, 그럼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취득 가격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더 높였다. 이렇게 더 높이면은 시가까지밖에 인정이 안 돼요. 시가까지 인정이 되니까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을 했어요. 산입했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시켜버리면 되죠. 이제 5번. 5번도 똑같네요.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했으니까 산입한 그 금액은 취득가격 계산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데서 비용 처리했으면 그거 빼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5번. 문제 5번은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해 주는 게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이거는 취득가격이나 필요경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취득가액, 취득세, 그다음에 중개보수, 도색자고, 이거 페인트 칠하는 거 아니네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건물 페인트 칠하는 것은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4번이 답이에요. 그다음 문제 6번.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것은 기준 시가로 처리했을 때 정부가 필요경비를 실질경비가 아니라 그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기준 경비를 인정해 준 거에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비용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거에서 등기된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취득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의 3%, 미등기 토지면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 기타 자산도 1%. 그럼 정답은 3번. 근데 문제 7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자, 장기보유 특별 생각하죠.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3년 이상인 것과 조합원 입주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을 보유하고 등기되고 비사업용 토지, 가능하네. 너 미등기 안 되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안 되겠죠. 국외 외국가 안 되죠. 우리나라 것만 가능하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럼 답은 1번. 문제 8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등기되고 3년 넘고 비사업용의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건 공제, 자산별 공제가 돼요. 그래서 각각 자산별로 공제하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하는데 반드시 곱할 때 양도 차익에다 곱하셔야 돼요.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기 하셔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다 곱한다. 그럼 3번 틀렸네요. 비사업용 토지도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도 이거는 처음에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걸로 봐라. 새로운 걸로 봐라. 그게 이제 이게 비사업용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바뀌면서 지금은 옛날에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의 집 한 채를 양도해도 이 사람들은 8%짜리 공제는 안 돼요. 비거주자는 매년 2%짜리 공제만 돼요. 2%씩 증가되는 공제만 이것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6%에서 30%까지만 되고 24에서 80%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에서 80은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번은 3번이 답이 돼요. 이제 9번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양도소득 기본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등기된 자산의 하나에 틀렸네요. 보유기간 상관없어요. 등기만 되어 있으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를 받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또 기본공제는 부동산 여기까지를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1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 여기까지를 2그룹이라고 그래요. 또 파생상품 3그룹.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로 구분해 가지고 각각 연 200만 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구분해 가지고 각각 250 공제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일지라도 등기만 돼 있으면 기본공제는 250 받을 수 있고 또 감면 소득 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 이외 소득이 있으면 감면 이외가 1순위로 공제되고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감면으로 이렇게 2순위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감면 이외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는데 감면 이외 소득 중에서도 먼저 발생한 소득에서 먼저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0번 비교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은 국외 소재 자산을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기본공제는 가능해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국외 소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죠? 틀렸는가요? 아니죠. 이거 봐보세요.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으나 그랬으니 없고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자, 두 번째요. 등기되고 3년 이상을 보유한 비사업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고 기본공제도 모두 적용돼요. 등기돼 있잖아요. 등기됐으니까 기본공제는 되고 3년 이상을 보유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2번 틀렸네요. 이제 3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 상태로 팔아도 미등기로 보는 게 아니라 등기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일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확히 하려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양도한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랬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은 등기는 안 돼 있어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해도 3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이제 그 조건이 들어와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등기된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이것도 집 여기도 집 두 개네요. 그럼 이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본공제는 1세대 2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지라도 등기만 돼 있으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파생상품인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돼요. 그런데 기본공제는 가능해요. 기본공제는 파생상품은 국내 거 국외 거 합쳐서 25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어요. 자, 11번 소득세 세율 양도소득 세율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가고 1년에서 2년 미만이니까 40%. 네, 골프이용권은 기타 자산이네요. 기타 자산들은 요거는 보유기간 묻지 말고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2%. 그럼 정답 4번. 세율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네, 3번.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여기는 등기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이고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으셔야 돼요. 1년 6개월을 보유한 주택이다. 그럼 1년 넘었으니까 6에서 42%. 네,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2년 넘었으니까 6에서 42%. 10개월 보유한 상가. 상가 1년이 안 됐으면 50%. 맞았네. 6개월을 보유한 주택이니까 너는 40%. 1년이 안 됐으니까.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1년에서 2년 사이니까 너는 40%.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2번은 3번 이렇게. 13번. 세율이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1년 보유기가 1년 미만인 전세권. 전세권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1년이 안 되면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40%.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의 1세대 2주택이네요. 등기됨. 주택. 근데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1년 6개월이면 1년 넘었으니까 6에서 42%. 그럼 13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보유기간 2년 6개월이고 미등기다. 그럼 미등기면 보유기간 상관없이 70%. 2년 6개월인 2년 넘었네요. 비사업용의 토지고 등기됐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6에서 42%지만 비사업용의 토지는 여기에 10% 할증이 되니까 16에서 52%. 그럼 정답은 3번. 14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도 안 돼요. 감면도 안 돼요.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돼요. 적용되는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2번 틀렸어요. 미등기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돼요. 기본공제도 안 돼요. 미등기면 세율은 70%예요. 정답은 2번. 자, 15번. 15번은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건설업자가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공고 전에 환지 처분 공고 전에 그럼 공고 전이니까 내가 등기하고 싶어도 못해요. 법률상 못해요.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등기는 등기가 가능해도 등기 안 했을 때 미등기예요. 이거는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니까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을 미등기로 양도했을 때는 양도 차익과 소득 금액은 동일하게 된다 그랬네요. 이게 양도 차익과 양도 소득 금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여기 무슨 소리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 소리예요. 양도 차익과 양도 소득 금액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되면 동일하게 되죠. 그런데 법률 규정상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이 돼요. 등기 의제가 되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하니까 양도 차익과 양도 소득 금액은 동일하단 말은 잘못된 거예요. 자, 2번 틀렸어요. 많이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농지나 교환이나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농지를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하고 판 걸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법원의 결정 똑같네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등기한 걸로 봐주니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했으나 계약 조건상 양도 당시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하고 파는 걸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15번은 정답 2번인데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해설 들으시면서 해설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16번. 양도 차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은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 내에 다른 자산의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양도 차익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두 번째요. 이제 토지에서 손해 본 게 있으면 지상권. 그럼 토지하고 지상권은 소득의 종류가 같아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아니라 있다. 세율별 공제하여 공제받지 못한 양도 차손은 공제 못 받으면 그거 그냥 소멸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순차적으로 공제 못 해요.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 5년간 2월도 안 돼요. 그 해만 공제하고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없어요. 또 주택을 양도하면서 손해보면 골프용권, 주택하고 골프용권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서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번이 답이네요. 문제 17번. 이제 갑은 그의 배우자 을에게 시가 이거 자산을 증여하고 이런 문제 풀 때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을과 병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배우자다. 배우자면 무조건 증여를 인정한다. 증여 인정한다는 먼저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증여를 인정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그러면 수증자인 을이 납세 의무를 지고 만약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는 없어요. 그러면 돼요. 부부간에는 연대 책임 없어요.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 풀어야 돼요. 갑이 병에게 12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아니죠. 을이 틀렸죠 이거. 그럼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갑이 병이 아니라 을이 병에게 12억에 양도한 걸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산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을이 증여요. 증여를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 오 맞았네요. 증여세를 과세하고 내가 을이 냈던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해줘요.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을과 갑이 함께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연대 책임 없어요. 그다음에 자산A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10억 원의 자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여기서 취득 가격이 5억이니까 취득 가격은 을이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갑이 취득했을 때 가격이니까 10억이 아니라 5억에 취득한 걸로 보고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을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돼요. 또 을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을에게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필요 경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이제 18번 가보죠.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납세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정신고할 때 내가 무신고했네요. 무신고했을 때는 가산세 20% 물리겠네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하시면 돼요. 6월 14일 날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토지와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또 확정신고 기한은 동일할 수 있다. 한번 찾아보죠. 토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6월 14일 날 토지를 팔았으니까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고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반기니까 6월 14일이니까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니까 6월 말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둘이 똑같네. 근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하면 되니까 똑같네. 그럼 답은 여기서 옳은 건 3번이 올바른 지문이네요. 꽤 까다롭네 이것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500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고 과세표준였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이거예요.
과세 표준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확정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정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그랬으니까 예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확정 신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앞쪽은 반드시 과세 표준이었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정 신고를 이행한 자는 생략도 가능하니까 요 지문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8번은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이 5번을 택했을 확률이 커요. 3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19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납부 세액을 신고해야 될 세액보다 적게 과소 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20%가 아니라 10%. 좀 쉽네 이거는. 이게 1번이 답이에요. 두 번째, 예정 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 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정 신고 때 이미 가산세가 부과됐으며 확정 신고 때는 또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요. 예정 신고 기한까지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 신고 기한에 과세 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20%를 물어야 되는데 예정 신고분을 확정 신고 때 정확히 이행했으니까 50% 감면 혜택, 경감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4번은 이제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에 신축한 날로부터 5년 안에 그 건물을 양도하면서 환상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는 그 감정가액이나 환상가액을 인정받은 그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주셔야 돼요. 5번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해요. 과세표는 부당하게 과소 신고했을지라도 40% 가산세를 물으시면 돼요. 부당한 경우는 40%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10번은 이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1번이 실거래가예요. 1번이 실거래가로 가고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는 게 2번이고 이제 시가도 확인이 안 되면 우리 정부가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요. 이제 두 번째요. 이제 외국에서 외국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외화 환차익이 발생이라면 환차익이 있으며 이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한다. 맞았죠? 환차익이 내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돼요. 기본공제는 가능해요. 맞았죠? 네, 양도 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의 필요 경비를 나눠야 돼요. 양도 가액은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양도 가액은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 가액이나 필요 경비를 돈을 지불했으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5번은 국외자산 양도, 외국에서 양도를 하고 외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다시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주는데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 공제 방법이 있어요. 세액 공제 방식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선택 공제가 되지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틀렸죠. 필요 경비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국 납부 세액 공제로도 인정이 돼요. 세액 공제로도 인정이 되고 필요 경비로도 인정이 되니까 이 지문은 5번이 틀렸어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제 점검이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의 멘트가 나왔네요. 오늘의 멘트는 이제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한 번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까지 해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전범위까지 해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세 총론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범위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조금씩 이제 범위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한 4번, 5번 정도 이제 그 진도 이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도별 이제 전체 모의고사 형태 문제로 아마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최종 점검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연습했던 것을 그 이론 연습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형태로 점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도 이제 이론 마무리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많이 고생하셨고 다음 주도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